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관찰했더니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한대요. 그리고 나서 분모부터 봅니다. 분모.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을 관찰했는데 얘가 0인 거야. 이렇게. 됐음? 자, 다시 어떤 상황인지 봐봐. x가 특정 a랑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나왔습니다. 오, 알파에 수렴해요. 근데 분모에 있는 이 gx가 x랑 a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관찰했더니 뭐가 나왔다? 0이 나온 상황이야. 그럼 우리의 상식은 이거죠. gx 0에 수렴합니다. 얘가 0에 수렴해요. 그럼 0분의 누구 한 값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잠깐만, 분모가 0에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0분의 몇 하면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야지. 왜 알파라는 값이 수렴했다가 나왔을까? 그 말은 분자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분자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야? 0분의 0꼴이었던 거야. 해서 인수분해 약분한 다음 정리했더니 어머 극한값이 뿅 이렇게 2에 수렴한 거야. 받아들일까요? 됐음? 자, 두 번째. 이번에 다시 봅니다.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극한을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 어떤 알파 값에 수렴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알파가 0이 아닐 때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자를 봤습니다.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분자의 극한을 관찰했더니 0인 상황이야. 됐죠? 그럼 다시요. x가 a랑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에 수렴했어. 그럼 분모가 뭐가 됐든 3분의 0, 100분의 0, 1000분의 0 그냥 0이라고 말했어야지. 근데 0이 아닌 값에 수렴했네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분모가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gx가 0에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됐음? 그래서 뭔데?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됐습니까? 그래서 0이 아닌 특정값이랑 가까워진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누구예요? 2예요. 됐죠? 이거 2에 수렴한데요. 자, 봅니다. 분모를 볼 수 있죠.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분모 x입니다. 이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는 거지. 맞아? 잠깐만, 분모가 0에 수렴했는데 이게 어떻게 2가 나와? 그 말은 무슨 뜻? 분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분자 2x 플러스 a의 극한값도 몇이었다? 0이었다라는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럼 a가 몇인 거야? 0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a가 0이네요. 그럼 다시 씁니다. a가 0이라고 쓰고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표현해보면 리미트 x가 0이 될 때 x분의 2x의 극한인 거죠. 0분의 0꼴이네요. 인수분해 약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2가 되는 거 맞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분모가 0인데 수렴했다고? 아, 분자도 0의 극한, 0이랑 가까워지는구나. 다시 분자가 0인데 어머 0이 아닌 값에 수렴했다고? 아, 분모도 0이겠구나. 괜찮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0분의 0꼴에 대한 해석을 지금처럼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지우고 앞에 볼게요. x가 1이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모 좀 보세요. 극한값 몇이에요, 분모? 0이죠? 맞아요? x 빼기 1, x가 1일 때 극한값 누군데? 0, 맞아? 분모가 0에 가까워지네? 근데 어떻게 4가 나왔어? 0분의 누구는 존재하지 않잖아, 맞아? 근데 왜 4가 나왔을까요? 분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분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에 수렴해서요.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때 1에서의 극한값 누군데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0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씁니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다시 x1로 갑니다. 분모 뭐가 돼요? 0이요. 분자 뭐가 돼요? 0이요. 받아들일까요? 아, 수렴하니까 그냥 이 값 갖고 합차공목 실수하면 되잖아. 됐음? 그럼 결론 0분의 0 꼴입니다. 그럼 뭐가 된다? 인수분해 약분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약분 할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분자 인수분해 할게요. x 빼기 1, x 빼기 a 플러스 a인가요? 마이너스 a인가? x 빼기 a 플러스 미친놈아 다시 x 마이너스 1하고요. 여기 x랑 x 여기 마이너스 1하고 a 플러스 1 곱하면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a 플러스 1 됐죠? 크로스 하면 누구? a 나오는 거 맞잖아. 됐습니까?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약분 1에서의 극한값은요 2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게 문제에서 4라고 한 거죠. 자, a는 몇이었다? 2였다. a가 2였습니다. 그럼 b값 말할 수 있네요.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그래서 a, b 값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옆에다가 이거 좀 써주세요.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참고로 샌드위치라는 이름은 옛날 샌드위치 백작의 이름을 땄죠. 이 사람이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박하면서 맨날 밥을 굶고 이러니까 도박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뭔가 끼니가 필요한데 라고 해서 빵과 빵 사이에다가 음식물을 끼워서 먹는 샌드위치를 이 사람들이 고안해서 도박할 때마다 처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 일단 써주시고 얘기해 봅니다. 봐봐. 앞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얘기 좀 해볼게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감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좌표평면이 있고요. 뭐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y는 fx 그래프 그립니다. 괜찮죠? 그 다음 이렇게 y는 gx를 그립니다. 그리고 물어볼게요. fx가 커요? gx가 커요? fx가 항상 큽니다. 왜? 위에 있거든. 0는 값 보면은 fx가 위에 g가 아래에 있죠. 1는 값 넣어도 마찬가지. 누구를 넣어도 마찬가지. 됐죠? fx가 항상 큽니다. gx보다요. 자, 이때 첫 번째 질문.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이 fx의 극한값 몇입니까? 그래프 보세요. x가 무한대가 될 때 fx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2. 봐야죠. 그림 그리는 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건 첫날 했던 겁니다. 다시요.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이번엔 gx의 극한값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0. 맞아요? 됐음?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 fx가 gx보다 더 큽니다. 첫 번째, fx가 gx보다 더 큽니다. 그때 두 번째, 둘 다 모두 수렴합니다. 안 나오냐.
둘 다 수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x가 무한대가 될 때 fx의 극한이랑 x가 무한대가 될 때 gx의 극한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커요? fx가 더 큽니다. 됐음? 자,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fx와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커. 그리고 이 둘이 수렴한다고 하지? 그러면 fx의 극한값은 gx의 극한값보다 항상 클 거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수렴한다면이야. 수렴 안 하면 나도 몰라. 만약 fx와 gx가 있는데 이 둘 다 모두 수렴해. 근데 fx가 항상 gx보다 컸어. 그럼 극한값을 비교해봐. fx가 당연히 큽니다. 괜찮죠? 상식적인 이야기지. 여기서 두 번째, 내가 여기 gx 그래프를 조금 수정할게요. 이렇게 바꿉니다. 됐음? 그럼 다시요. fx와 gx를 관찰해 볼게요. fx가 gx보다 더 큽니다. 맞죠? 둘 다 수렴하고 있는 건 맞죠? 그때 fx의 극한값 누구랑 가까워져? 2. gx는요? 2. 그럼 둘의 극한값을 비교해 볼게. fx와 gx의 극한값은 서로 어때요? 같네요. 맞아? 받아들일까? 그럼 결론. fx와 gx의 대소가 결정되어 있을 때, 됐음? fx가 더 클 때 둘 다 수렴한다면 그때 극한값을 비교하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받아들일까요?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이번엔 새로운 함수를 또 그릴 거예요. 바로 그려야 되겠다. 바로 그릴래. y는 hx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x가 가장 크죠. 그 다음 그 아래 잠깐만. 작은 것부터 쓸게요. 미안합니다. gx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 hx, 그 다음 fx 순으로 크기가 결정됩니다. 괜찮죠? 이때 fx, gx, hx 얘네들이 모두 뭐 할 때요? 수렴할 때입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fx의 극한값 무한대로 갈게. 누구랑 가까워져? 2랑 가까워지죠? gx 극한값 누구랑 가까워져? 2랑 가까워지죠? hx의 극한값 뭐랑 가까워져요? 2랑 가까워지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 셋의 극한값 gx 무한대가 될 때 극한값, hx 무한대가 될 때 극한값, fx 마찬가지 무한대가 될 때 극한값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야. 이때 가장 작은 gx의 극한값이랑 가장 큰 fx의 극한값이 같잖아? 됐음? 다시 가장 큰 fx의 극한값과 가장 작은 gx의 극한값이 같잖아? 그럼 사이에 끼어있는 이 hx의 극한값은 뭐가 됐든 같은 값이 될 겁니다. 받아들임?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샌드위치를 먹을 때, 뭐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고기 먹어야지 하고 먹지 않아? 어떻게 해? 위에 있는 빵이랑 아래에 있는 빵을 내 입에다 잘 넣어야지 하면서 먹어. 그러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럼 얘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가장 큰 fx, 가장 작은 gx, 됐죠? fx도 2랑 가까워지고 가장 작은 gx도 2랑 가까워지면 중간에 끼어있는 hx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랑 가까워진다? 2랑 가까워진다.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그냥 끼어있는 친구 어차피 따라가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귀여워.
닮았어요. 자, 그러면 23페이지 이야기 정리하고서 마무리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fx가 대소관계를 만족시킬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fx1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필요한 거야. 됐죠? 근데 네가 아는 건 fx식이 누군지 몰라요. 대신에 대소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볼게. 리미트. 자, 여기 x가 1로 갈 때 궁금했으니까 x가 1로 갈 때 2x 빼기 1의 극한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입니까? 1 됐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제곱의 극한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몇입니까? 됐나요? 그럼 잠깐만, x가 1로 갈 때 얘 극한값 1이야. 얘도 극한값이 1이야. 그럼 사이에 끼어있는 이 fx의 극한값도 몇일까요? 1입니다. 끝. 됐죠? fx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얘도 1에 수렴하고 쟤도 1에 수렴하니까 끼어있는 fx도 1에 수렴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야. 자, 두 번째 밑으로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됐죠? 13번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x 플러스 1분의 2x의 극한값을 관찰해 볼게요. 몇입니까? 분모 뭐가 돼요? 분자 뭐가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럼 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와 분자의 모두 다 분모의 최고차인 1차 x를 나눠서 표현하면 x가 무한대가 될 때 1 플러스 x분의 1 분의 2가 되겠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x분의 1 뭐에 수렴함? 0에 수렴하죠. 맞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결론 1분의 2, 2에 수렴하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다시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 얘 어디에 수렴할까요?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무한과 분모와 분자의 x를 전부 다 나눠서 어차피 x분의 2는 0의 수렴, x분의 3도 0의 수렴, 그럼 분모에 남은 건 1, 분자에 남은 건 2, 1분의 2. 됐어요? 아,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하면 된다며. 됐습니까? 그럼 결론, 앞에 있는 친구 무한대로 갈 때 2의 수렴, 뒤에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갈 때 2의 수렴, 그럼 끼어있는 fx는 2의 수렴하겠죠. 됐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우측으로 가세요. 요거 하나 더 봅니다. 15번입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의 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fx를 x제곱으로 나오는 다음 함수에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필요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다시요. f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양변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fx x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1보다는 크고요. x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3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얘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극한값 몇입니까? 분모 몇 차?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2차. 맞아?
차수가 똑같네. 어차피 네가 x제곱을 전부 다 나눈다고 하면 얘는 0으로 가서 없어질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남은 건 누군데요? 1분의 3. 됐습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분모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 계수가 곧 수렴하는 극한값입니다. 됐나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결론 어디에 수렴해요? 3에 수렴합니다. 마찬가지 무한대로 보냅니다. 어디에 수렴해요? 어디에 수렴해요? 3에 수렴합니다. 됐나요?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3에 수렴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수렴하면 다음과 같이 사이값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린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자, 이때 이런 친구들 있어. 선생님, 얘가 3에 수렴하는데 얘가 5에 수렴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모르니까요. 여기서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지 나도 모르거든. 됐음?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의 극한 대소 비교에서 샌드위치 정리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24페이지 도형에서의 활용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수업 때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